이번에는 미국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의 앞으로 미래 예상 어떻게 나왔는지 예견 리포트들을 한번 봅시다. 미국의 월가면은 세계적인 투자자들, 전문가들 다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 S&P 500 지수 3천까지 밀리고 10월에 약세장 끝난다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이번 약세장이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문가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면 S&P 500 지수는 3천까지 밀리겠지만 10월 이후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6월 19일 날짜까지 정했네요. 6월 19일이 약세장 종료 시점이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예요. 마이클 하트넷이란 사람이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 노트에서 이전 주식시장 하강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약세장은 블랙 먼데이 35주년이 되는 시점 오는 10월 19일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하트넷은 또 그때가 되면 S&P 500 지수가 3천으로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천. 지금보다 약 20% 가까이 18% 정도 하락을 더 한다는 뜻입니다. S&P 500 지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3,674로 마감을 했죠. 하트넷은 S&P 500 지수는 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으로 정의되는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72년간은 12번째 약세장이고 지난 140년 동안 보면 20번째 약세장이에요. 그러니 약세장과 강세장 보면은 당연히 강세장이 훨씬 길었죠. 이전의 약세장에서는 고점에서 바닥까지 이르는 동안 그 주가가 평균 37% 하락을 했어요. 기간은 약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1월 초에 4,800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 그걸 감안해 보면 한 9개월 되는 시점이 이번 9월 19일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3천까지 더 떨어진답니다. 그러니 지금 3,600대에서 3천까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자 기사 또 하나 나온 거 보면 S&P 500 강세장 몇 달 안 남아 6천 간다 하고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몇 달 안에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며 이때 S&P 500 지수가 6천까지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투자 전략의 마이클 하트넷이 이 투자 전략가예요. 약세장을 몇 달만 더 견디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 S&P 500 지수가 6천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10월 중순이면 3천 바닥을 찍고 내년 2월 28일까지 3천에서 6천이면 정말 2배 아닙니까? 2020년 2년 전에 3월에 팬데믹 때도 바닥을 찍은 후에 급반등을 해서 2배 올라갔죠. 지금 그거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년 하반기 강세장 간다 하고 마이클 하트넷이 계속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쌓였던 이 악재들을 다 털고 나면 기회가 찾아온다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3,600 수준일 때 요즘이죠. 이때는 입질을 하고 낚시할 때 그 입질식으로 3,300까지 떨어지게 되면 한 입을 베어 물고 3,000까지 하락하면 개걸스럽게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라고 아주 표현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트넷은 내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JP모건 수석 전략가 S&P 500 반등에서 연말에는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할 예상이다 나왔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빅 연말 반등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콜라노빅은 월가에서 2020년 3월 그 하락장과
코로나 팬데믹 때죠. 그때 하락장과 반등을 예측했던 몇 안 되는 월가 전문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JP모건의 이 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이 S&P 500 지수가 반등해서 연말에 손실을 만회할 만큼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콜라노빅은 현재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물가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시장의 필요 이상으로 공포 심리가 퍼져 있다는 입장이에요. 또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재개방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미국 경제 지표는 여전히 견실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JP모건 S&P 500 연말에 4,900 돌파, 지금은 투자할 때라고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뢰 겁먹지 말 것, 지금은 투자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을 했어요. 또 다른 JP모건의 또 다른 전략가예요. 라코스 부야스라는 사람. 연말까지 이 사람도 S&P 500 지수 4,9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증시가 반등을 눈앞에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S&P 500 지수 3,674죠. 4,900선 연말까지 그러면 33%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또 S&P 500 3,400대로 하락되는 더 하락이죠. 지금 3,670이니까 3,400대로 하락할 때는 애플, 알파벳 주식 매수 기회하고 나왔습니다. 3분기 근원 물가 5%대야 인플레 공포 한풀 꺾일 듯 하고 나왔습니다. 침체 선 반영된 미국 증시 추가 하락폭은 10% 안 넘길 것 하고 나왔습니다. 월가의 눈은 3분기 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말까지 1, 2, 3, 4, 5, 6, 7, 8, 9 3분기 말 9월 말이죠.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가 5% 아래로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조절되고 있다고 시장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이것은 에너지, 식품, 이것을 제외한 거예요. 지금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에너지 아닙니까? 그 다음이 식품이에요. 그런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 이거를 근원 소비자 물가라 그래요. 이것을 연준이 CPI보다도 더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일 경우 연말까지 S&P 500이 4,3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300, 4,900, 또 3,300까지 떨어진다, 3,200, 또 3,000까지 떨어진다. 전문가들인데 다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7월 FOMC를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지금은 양질의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S&P 500이 3,400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때는 알파벳, 애플과 같은 비테크 기업들도 매수할 가치가 생길 것으로 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3분기 말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확인된다면 연말까지 소폭의 증시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월가 투자자들은 연말에 4,300까지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미국 증시 2분기 실적 기대 마라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 중순부터 또 시작하죠. 2분기 실적 말씀을 이미 드렸죠. 실적 기대하지 마라. 인플레 강달러로 이익 증가율 1분기 반토막, 당연히 1분기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자체 이 전망치를 낮췄어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2분기 전망치 낮추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도 오는 2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다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8월 중후반까지 S&P 500 지수가 3,400선까지 밀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증시 역대급 베어마켓에도 저가 매수 아직 시기상조 하고 나왔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무릎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아직 10%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3,200, 3,300까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이겠죠. 그래서 그 바닥을 기다렸다가 바닥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서부터 저가 매수자들의 엉덩이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위기는 급이 다른 만큼 아직은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또 시기상조라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고점 대비 20% 아래 떨어졌었죠. 약세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나스닥 지수는 전 고점 대비 30% 이상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7%까지도 떨어졌어요. 또 다우 지수도 2020년 가을 3만선까지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침체가 본격 시작되면 S&P 500 지수가 전 고점 대비 35%, 40%까지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증시 이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진 점 때문에 평소 약세장보다 이번 낙폭이 더 깊을 것 같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 주가 수익 그 배수죠. PER이 18배 정도, 17배 정도예요. 앞으로 15% 정도 더 후퇴한다면 S&P 500 지수가 3,300까지 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대형 은행들 중에 또 골드만삭스, JP모건, 또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들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입니다. 웰스파고 거기 전략가 크리스 하비라는 사람도 2분기 실적 발표 때 기업들이 훨씬 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문가는 S&P 500의 PER이 17배 정도라면 S&P 500 지수는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도 13% 더 높은 4,165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이것은 낙관론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S&P 500 PER이 더 떨어지려면 3,150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옐런. 경기 둔화 예상되지만 침체 피할 수 있을 것하고 나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앞으로 몇 달 안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으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완전 고용도 달성을 했다면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일정 부분 둔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역시 지난주에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극복에 있어서 미국은 그 어느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강력한 포지션이라면서 옐런 장관과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경착륙 경고 줄줄이 나오는데 론 베론이에요. 베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일생 최대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가들 보면 누구는 매수 기회다. 누구는 아직 아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 말들이 참 왔다 갔다 많죠.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억만장자 투자자예요. 론 베론 캐피탈 최고 경영자예요. 조만간 거대한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증시 하락에 따라서 일생에 한 번뿐인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혁신 기술로 경제가 크게 확장을 했는데 증시는 상대적으로 작게 올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예요. 그렇게 해서 테슬라 상장 초기에 투자해서 우리 돈으로 약 7조 이상의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가에서 아주 유명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베론이 주가의 흐름과 기술주들의 성장 잠재성을 근거로 현재의 6월 약세장 이후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난 20년간 투자에 몸담으며 전쟁, 인터넷 버블, 팬데믹, 인플레이션 등 증시의 흐름을 오래간 지켜봐 왔다면서 이 같은 흐름에서 판단컨대
지금이 바로 기술주 저감에서 적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 또한 반평생 이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이런 것들 다 그동안 다 봐왔습니다. S&P 500 기업들 자사주 매입 배당 최대하고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된 기업들 자사주 매입과 배당 규모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기 자사주 매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쓴 업체는 애플이었습니다. 약 30조 원을 썼어요. 30조 원이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그렇죠. 이 정도 회사를 자사주 매입에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순으로 대형 정보기술 빅테크주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1등부터 4위를 차지했어요. 주가가 하락 국면에 있는 2분기에도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쭉 S&P 500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미국 증시 어떻게 흐를 것인지 전문가들의 리포트 전문가들의 예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